확산되고 있다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잘 참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8페이지 문제풀이는 88페이지죠. 요약집은 59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은 59페이지 제1절 중개계약인데 우리 요약집 59페이지에 보면 먼저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또는 임대인, 매수인 또는 임차인,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집 세 좀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집 사주세요, 이렇게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88페이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개계약입니다. 1번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맞죠?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계약입니다. 2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요약집 59페이지 메뉴에 요청할 수 있는데 네 가지를 기재한 사항이죠. 물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프린터 1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3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개사에게 중개계약 체결 의무는 없으며 중개 완성 의무도 없다. 손님이 집 팔아주세요 이러는데 손님이 싫어요. 옆에 중개업소가 알아보세요. 난 당신 같은 사람 절대 못 팔아줍니다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왜?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요? 싫어요. 난 당신 그 가격에는 가격 집 못 팔겠어요 하는 거나 똑같죠. 계약은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 또 계약 성사시켜 줄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만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만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돈 벌려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 완성이라는 게 계약 성립이잖아요. 집 팔아주세요 하면 팔리는 게 계약 중개 완성입니다. 꼭 팔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팔도록 노력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들이 팔려고 노력하죠. 돈 벌려고. 자, 4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우리 요약집 5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5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주어를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협회는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주어 바꾼다고요? 요약집 5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의 작성 요청이 있으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X죠?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구두로 해도 된다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거의 다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그 59페이지 맨 밑에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권장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 규정 없잖아요. 권장사항이라고요.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2번 88페이지 2번 이게 뭐냐면 2번은 물가수준 이걸만 묻는 겁니다. 물가수준. 우리 요약집은 59페이지 박스에 있잖아요. 59페이지 박스에 물가수준 4가지 사항,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준수사항, 물가수준. 아닌 것 답은 3번입니다. 3번. 물가수준. 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59페이지 요약집 박스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인데요. 전속중개계약 89페이지 3, 4, 5, 6, 7, 8 전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9번, 10번, 11번까지. 그래서 시험에는 이 문제가 전속중개계약이 많다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일반중개계약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전속중개계약은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요약집 60페이지에 있는 일반중개계약서와 64페이지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서 차이점은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의뢰의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사항 다 똑같습니다. 1번, 2번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62페이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62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업무정지입니다. 딱 예외 2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 정보 공개를 하는데 뭘 어디다 공개하느냐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인데 및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하면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요 2개만 임취, 상취, 상등취, 임등취 강의하는 강사마다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자, 그 다음에 2번째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프린트는 5번에 있고요. 프린트는 5번에, 요약집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63페이지 맨 위에 박스.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63페이지 요약지. 특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된 걸로 정보 공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2번 주의하십시오.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좀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요약집 63페이지.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4번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5번 권리관계인데 단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금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밑줄 치놨습니다. 7번에도 밑줄 치세요. 공시지가. 요약집 63페이지 메뉴의 박스 동그라미 7번 공시지가 단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시라고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프린트는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을입니다. 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죠.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입니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요건 서식상 의무입니다. 서식상 의무입니다. 그 서식이 64페이지 요약집 메뉴에 1번 의뢰 의무사항이라고 있죠. 의뢰 의무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해야 되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 갑의 의무, 우리 요약집 64페이지 2번 갑의 의무사항이라고 있네요. 갑 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다면, 전속을 했다면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 외에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의뢰한 경우 하면 X입니다.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거래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위약금은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다.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100만 원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의뢰인들끼리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이고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6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밖에 못 받고요.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받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11번까지 문제 있는데,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누가 갑입니까? 여기서는 개업공개사가 갑이죠. 갑은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할 의무 없다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안 해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번. 자, 5년 보존이 아니고 칠판에 있는 거 다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 몇 년 보존이다? 3년. 3년 보존. 3년 보존 X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정보를 공개한 때는.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하고 공개를 한 때에는 업무 처리 7일 이내 공개하고 문서 지체 없이 통지죠. 지체 없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입니다. 7일 이내 통지가 아니고요. 공개는 7일 이내 하고 공개한 사실을 통지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 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여기 있네. 확인 설명 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칠판에 있는 가지 문제 다 풀어요. 4번이 맞고요. 5번은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 2주일을 생각하십시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X.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은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100%라고 했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0%는 아니고 100%입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위약금 줘야 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잖아요. 100% 위약금을 의뢰인에게 지불해야 되고 전속을 맺은 의뢰인이 아니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갑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을을 통해서 알게 된 A와 이 을을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해도 역시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불해야 되죠. 4번 갑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해야 된다. X네요. 중개보수 50% 지급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요. 비용 들어간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죠. 일단 비용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90만 원 비용 썼다고 해서 9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인 50만 원만 주고 만약 비용 20만 원 썼으면 20만 원밖에 안 주고 비용 쓴 거 없으면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갑은 을이 확인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예, 협조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협조하지 않아도 그 요약집 64페이지 2번 갑의 의무사항 동그라미 3번 맨 마지막 2번 동그라미 2번 3번 유효기간 바로 위에 갑은 을이 제25조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선언적 의무입니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빨리 거래되기를 원하면 협조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요즘 패턴이 이렇게 7번, 8번처럼 출제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정보 뭐예요? 이거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기억은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지금 뭡니까? 임대차죠. 임대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7번 문제 메뉴에. 근데 반드시 공개해야 될 거 디귿은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는 2번입니다. 리얼. 이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7개 특상태 조건 공검 보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7번처럼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16문제 출제됐어요. 16문제 40%가 7번, 8번처럼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요. 자, 8번도 지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해당되는 것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 5번, 6번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 5번, 6번. 즉 5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요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내면 가장 어렵습니다. 자, 공통적 정보가 아닌 건 뭘까요? 정보,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확인 설명해야 될 거,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 공통적인 거 아닌 겁니다. 뭐가 있어요? 공통적인 거 아닌 것? 네,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 상태. 요건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개 보수 산출 내용, 보수 산출 내역,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설명, 계략적 사항 설명. 요건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하는 건 아니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단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5번, 6번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5개입니다. 이 5개. 5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 시험에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공통적인 정보 아닌 거 5개입니다. 요건 5번은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 1번부터 4번은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인 거죠. 프린트 5번, 6번. 다 풀 수 있어요. 칠판에 있는 거 가지고. 92페이지 9번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틀렸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6개월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또 우리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개월 43번 프린터 43번.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에도 다 있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43번에 3번, 4번.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 유효기간은 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43번에 프린터 3번, 4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원칙 3개월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갑과 을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면 갑과 을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갑이 의뢰인,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공인중개사법상은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어.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및도 아니고 또는도 아니고 그냥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다고요.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그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밋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는이라고 봐야 될까요? 밋도 아니고 또는도 아니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시험에는 그냥 서명 날인 이대로 나왔어요. 밋으로 묻지도 않고 또는으로 묻지도 않고. 굳이 그런데 만약에 이건 밋이냐 또는이냐 둘 중에 하나로 묻는다면 답은 뭘까요? 이거 밋으로 해석해야 돼. 밋으로. 아무 말 없으면. 가운데 점을 찍어도 밋이라고 판례가 있어요. 대부분 판례가.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그냥 서명 날인. 그 매수신청 대리에서 그냥 서명 날인은 그건 굳이 해석하자면 밋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 예, 거래 예정 금액은 정보 공개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4번
어른 갑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구두 안 됩니다. 문서입니다. 문서. 시험에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는데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어요. 반드시 문서 밑줄 치세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문서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보 공개 업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할 수 있는 게 이게 7일 이내 공개하지 않는 거 하고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 임의적 취소고요. 나머지는 전속중개계약 위반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모두 업무정지. 그러면 임의적 취소도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위반하면 모두 업무정지는 가능합니다. 업무정지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 가능해요. 저한테 13회 때 합격해가지고 남양주 호평동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이제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한 50 정도 됐어요. 이제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파이어족이 뭡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전원주택에서 그냥 살다가 심심해가지고 개업을 또 했다더라고요. 했는데 친한 사람한테, 너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친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계약서, 자기들끼리 계약서 다 해놓고 계약서 써달라 해가지고 매수인이 왔대요. 그 매도인한테만 중개보수 받고 나한테는 받지 말라. 내가 다 어차피 계약 내용 다 가져왔으니까. 그 매수인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 부인하고 딸, 자식 2명하고 해서 총 4명 공동 매수인을 4명으로 적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 또 계약 해지하겠다, 깨겠다고 해제신고 좀 해달라 했대요. 그 해제신고를 해줬대요. 남자 혼자 왔는데 아버지 혼자 온 거 해제신고를 해줬대요. 근데 나중에 자식 한 명이 나 해제 동의 안 했는데 해제신고 거짓으로 해제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신고했다. 3천만 원 이하이 가태는 거 알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해제도 안 됐는데 해제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이 가태르죠. 협의의 무건대리니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협의의 무건대리 이런 말 못 쓰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면 합의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오히려 제가 강하게 나가라고 했어. 오히려 그러면 아버지를 사문서 위주로 대리권도 안 받고 그 대리권을 행사했으니까 사문서 위주로 고소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해가지고 등록관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됐다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1개월 하겠다 해가지고 2분의 1 깎아가지고 15일 업무정지 보름 업무정지 받았대요. 신의성실 원칙 위반하면 업무정지 한다. 명문규정은 조금 전에 이런 것처럼 뭐 대리권 안 받은 걸 그 받은 것처럼 하면 처벌한다 이런 명문규정은 없어요. 그냥 신의성실 그 밖에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1개월. 그래서 결국 2분의 1 깎아가지고 15일 업무정지 받았대요. 근데 계속 지금도 괴롭히나 봐요. 그 만약에 해제 신고 해달라고 해제 신고 해줄 의무 없잖아요. 해제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 다 회수해야 되겠죠. 가져갔던 계약서 다 회수하고 해제함을 확인합니다. 공동 매수인이면 매수인 전부 다 사인 다 받아야 되겠죠. 직접 나오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대리권 인감증명 이런 거 받아야 돼. 나중에 대비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오히려 역선택을 한다고. 개업공개사가 뭔가 실수하기를 노렸다가 역으로 물고 넣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조심해야 돼. 현업에 나가면.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대리권 받은 걸로 알고 아버지면 당연히 가족이면 대리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식이 벌써 다 알고 와서 1,000만 원 내놔라고 하니까 1,000만 원 주고 차라리 해결할까 묻더라고. 근데 1,000만 원 주면 그걸 끝이 아니라고 또 1,000만 원 줬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만 주고 깨끗이 해결되면 그런 거 1,000만 원 주고 해결하려면 이제 이 건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뭐 그런 거 확인서 또 받아야 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 하고 합의금 받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거 문서로 받아야 된다고. 또 그냥 합의금만 주면 또 그거까지 물건 얻어진다고 계속. 꽃뱀한테 돈 한 번만 주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또 계속 물건 얻어지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한 번 주고 계속 괴롭히면 진짜 주고 싶어요. 한 번만 주면 끝낸다면. 근데 한 번 주면 끝이 아니라고 또 그거 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는 이미 약점 잡힌 거잖아요. 벌써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약점 안 잡히도록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시면. 자, 그래서 9번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도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정보망도 한 문제 나옵니다. 정보망.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A, B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A한테 의뢰했고 B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뢰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정보망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걸. 그러면 매수인이 있다고 어디다 연락하냐고. 매도인한테 직접 손님 있다고 연락한다.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답은 A한테 연락하고 매도인 연락처는 아까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적사항을 아까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개하는 순간 직접 연락해가지고 계약 성사시켜버리면 B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개보수를. 그러면 매물 올린 A는 보수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업에도 인적사항은 공개 안 돼 있어요.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A한테 연락하면 A가 다시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는 매물을 정보망에서 삭제해달라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업에서는 그냥 개업공개사가 직접 삭제를 합니다만 원래 시스템상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삭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린 사람이 수시로 올렸다 삭제했다 하면 그게 공신력이 실추되잖아요. 허위매물 올렸다가 삭제하고 이러면.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원래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교환을 체계라고 하면 X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망은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버전, 한국공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거는 정보망 아닙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직방이나 한방, 다방 이런 거는,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그 거래정보사업자는 잘못하면 지정 취소도 될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고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받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거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어요. 처벌규정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처벌규정이. 자, 2번 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의 정착과 공동중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맞습니다. 공동중개,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오직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4번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말은 몇 번 했어요. 지정을 안 받고 운영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했죠.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는 이 한방 PC버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레저라든지 트랩이라든지 사설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사설 정보망을 이용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그 지정 요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502는 3,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원래는 2,5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500명 절대 못 모은다 하니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5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직 회사도 차리기 전에 500명 회원을 모집해야 된다고요? 거의 불가능이죠. 이렇게 불가능하게 해놓고는 지정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누가 지정받고 하냐고요. 그래서 지정받은 업체는 지금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고요. 지정을 안 받은 사설 정보망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4번 지문이. 어쨌든 지정 안 받고 운영해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괜히 지정 받아놓고 잘못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고 또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아요. 근데 지정 안 받고 운영하면 처벌 규정은 없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4번이 답인데 4번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보망 5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IT가 뭡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정보잖아요. 테크놀로지 기술,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이 IT입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월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이게. 자, 어쨌든 4번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13번은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13번이 칠판에 그려놓은 거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건데 지금 조금 다르게 그렸을 뿐인데 답이 3번인데 3번을 보면 1번 개업공개사 갑이 지금 이게 A, 저는 A라고 했는데 이게 갑이네. 갑이 의뢰 접수받아가지고 매물을 공개한다고요. 정보망에다 올린다고요. 매물을 올리면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면 을이 저는 B라고 적어놨네. 이게 을이네요. 을 개업공개사가 여기 들어가서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물을 검색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있고요. 3번이 뭡니까? 을개업공개사 3번 을개업공개사가 매수 의뢰인한테 이거 이상한데 물건 소개 검색해가지고 물건을 소개하고 이제 다 생략돼 있네. 여기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여기 다시 연락하고 이제 거래계약이 성사되는데 물건 소개 3번 을이 매수 의뢰인 을개업공개사가 매수 의뢰인한테 이제 이게 매수 의뢰인 여기네. 이게 지금 그림이 달라놓으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게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물건 있다 소개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매도인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소개를 하면 매수인 발생했다고 누구한테 통보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요게 매수인한테 물건이 있다고 하면 매수인이 그래 그거 사겠다 하면은 매물 올린 갑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고요. 그러면 갑개업공개사한테 매수인이 있다고 발생 통보하면 지금 이게 몇 번이야? 4번, 5번은 다시 이제 갑개업공개사가 여기 갑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또 팔 건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면 거래계약 성립되고 나면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가지고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답 3번입니다. 이게 시험에 그게 15회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15회가 아닌데 횟수가 잘못되어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우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고 풀겠습니다. 자,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14번에 옳은 것 1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 지정받을 수 있다 했는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개밖에 안 됩니다. 프린터 24번에 6개만 할 수 있지 거래정보망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있죠?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만 가능하므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안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라는 말 없으면 법인도 자연인도 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있죠? 지정 요건만 갖추면. 근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고요.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밖에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했는데 기능사가 아니라 우리 프린터 7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기사죠. 기사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1인이 아니라 그 3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4본 일부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라고요. 프린터 7번에 3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 부를 제출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외국인은 지정받을 수 없다. 외국인 차별하면 외국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복당해요. 그래서 외국인은 할 수 있다 없다 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의 해석상.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외국인은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외국인은 취직은 안 되고 개업은 안 되죠. 그러던데 자격증 땄으면 당연히 취직도 되고 개업도 되는 거죠. 특별히 외국인 자격증 못 딴다는 말도 없고 외국인 자격증 딸 수 있다는 말도 없어요. 명문 규정은. 그러나 해석상 특별히 제한 없으니까 외국인은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개업도
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하나밖에 없다고. 협회 한방 PC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밖에 없어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린터 거기 7번에 보면 5번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걸 제출해야 되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겠죠? 7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된다. X입니다. 그 7번에 동그라미 4번 컴퓨터 용량을 갖춘 서류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지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지금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4번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회원 컴퓨터가 아니라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약집은 67페이지 위에 박스 동그라미 리얼에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의뢰인 손님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도 14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요약집 그 57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고요. 우리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7번. 그게 뭐냐면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5 빼기 2는 3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 요약집은 67페이지 맨 위에 박스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14번 15번 다 같은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1번 운영규정에는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및 자료 제공,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잘 처음 들어보는 거는 거의 지문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별로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제가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2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14일이 아니고 우리 요약집 66페이지 그 표 그림을 보니까 며칠이에요.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그 표에 있는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요약집 66페이지 그 30일 3월 1년 숫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14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또 30일은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5번에 프린트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1번. 요 35번 프린트 35번에 1번 밑줄 치세요. 35번에 1번. 30일이라고요. 14일 X잖아요. 지금 문제 나왔잖아요. 14일 X.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아니죠? 자,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고요. 1년. 그래서 숫자 30일 3월 1년 우리 요약집 그 66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 나와 있네, 이 문제에.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문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프린터 8번
8번에 동그라미 5번 해산, 사망,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프린트 8번 맨 마지막에 까만 별표 청문, 사망, 해산, X.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 해산, X.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청문이 뭔데요? 들을 청, 들을 문. 들어봐야 되는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봐요? 못 듣죠? 청문이 듣는 거라고요. 청, 들을 청, 들을 문.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고 똑같다고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으니까 청문,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한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따라서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청문 안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3개만 청문을 한다. 또 취소 3개는 반납해야 된다 했죠?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서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지정서를 7일 이내 반납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되는데 청문은 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취소 3개 반납, 취소 3개 청문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97페이지 18번 문제는 작년에 출제되긴 했는데 틀리라고 낸 문제, 이런 거는 또 나올 확률 극히 희박해요. 나오면 또 틀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이 18번 문제는 이때까지 딱 한 번 나왔다고요. 33번 시험 봐가지고. 이런 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제가 이게 서식을 다 알 수가 없는 게 서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서식과 관련되는 건 3가지 서식이 중요해요. 확인 설명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이게 다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요 3개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나머지 서식에서 꼭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서식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요. 그런 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틀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출제하는 거 아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서식 내냐. 그때 만점이 400명 나와가지고 출제는 다 잘렸대요. 만점이 400명 전국에 나와가지고. 그 만점 안 나오게 듣도 보도 못한 거 이 서식 지금 18번 문제 작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서식을 강의한 강사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하겠죠.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올해 이 서식이 나온다는 법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또 다른 서식 뭔가 듣도 보도 못한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찍어야 돼요. 이게 18번은 답 5번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 번호 적는다는 게 법조문에 없고 이게 서식에 있다고. 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서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나오면 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99페이지 32번. 99페이지 22번. 32번이 아니고 22번. 자, 지정 취소 사유. 우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운정 1회. 4번에 일자 동그라미 놨죠. 1년. 찾았습니까? 8번. 프린트 8번. 부운정 1회. 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고할 수 있고요. 정보를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도처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디귿의 6개월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1년. 요약 프린터 8번에 동그라미 4번에도 있고요. 또 1년 44번 프린터 44번에 프린터 44번 펴세요. 빨리 44번에 2번 밑줄 치세요. 44번에 2번 44번에 2번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 프린트 2장만 하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0페이지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